보면 전가가 있어요. 뭐요? 전가. 자기가 부담할 세금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것을 전가라 불러요. 전가. 이는 우리가 투자론에서 했죠. 투자론도. 자기가 부담할 위험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것도 전가. 자기가 부담할 세금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도 전가. 남에게 떠넘기는 게 전가입니다. 그 다음에 요 귀착이 있는데, 귀착은 최종 조세 부담 말이에요. 부담. 최종 조세 부담. 최종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을 그냥 귀착이라 불러요. 요즘은 귀착 대신에 그냥 부담 줍니다. 부담. 누가 많이 부담한다. 부담 줍니다. 그 조세 부담의 효과가 있는데, 그 제일 먼저 뭐 나왔어요? 그 재산세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있나요? 얘는 뭐 큰 게 아니고요. 페이지 그 259페이지부터 보면 조세 부담 요거예요. 조세 부담. 조세 부담은 제가 앞에 이거는 수요와 공급을 봅니다. 그럼 재산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관계가. 그 다음부터 거래세 같은 경우는 매수자와 매도자 맞나요? 그런 거죠. 이때 부담은요, 탄력적인 자가 적게 부담하고 비탄력자가 많이 부담합니다. 누가 많이 부담한다고요? 비탄력적인 척이 뭐요? 많이 부담해요. 항상 요 비탄 뭐요? 비탄이 비참이에요. 비참 뭐요? 비탄 비참. 그럼 세금 많이 부담한 사람이 비참하지 안 그래요? 아 했잖아요. 앞에 내가 비탄력이면 다 불리한 쪽. 그럼 세금을 매길 때 불리한 쪽이 많이 부담하겠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리한 쪽이 뭐요? 많이 부담. 그럼 탄력적인 쪽이 어떻게 하겠어요? 적이 뭐요? 적게 부담. 뭐요? 부담. 항상 비탄이 많이 부담.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거는요. 수요와 공급을 준단 말이에요. 줄 때 비탄 쪽에다가 많이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요것만 체크하면 돼요. 요걸 비탄이 많이 부담. 뭐요? 그럼 예로 만약에 수요가 뭐요? 비탈적이에요. 뭐요? 비탈적이에요. 즉이면 뭐요? 수요자가 많이 부담한단 말이에요. 이게 임대주택 같으면 수요자가 임차인이죠. 수요자가 많이 부담해요. 자가 많이 부담. 그럼 수요가 만약에 완전 비탈적이면 뭐예요? 수요자가 완전 비참이니까 모두 다 수요자가 부담한다. 뭐요? 수요자가 모두 부담한다는 거예요. 되나요? 수요가 완전 비탈적이면 수요자가 모두 부담한다는 뜻이에요. 전적으로 부담한다. 그럼 수요가 완전 탈적이면 공급자가 전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왜? 세금 매겼을 때 공급이 만약에 뭐요? 완전 탈적이면 공급자는 전혀 부담 안 한다는 뜻입니다. 적게가 완전 탈적이니까 전혀 부담 안 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인 수요자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요것만 좀 보면 돼요. 비탄이 많이 부담이다. 그 말이고. 그거 이제 적어 놓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게 261페이지에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 260페이지 그 그래프 있죠? 이게 볼 필요 없어요. 그 260일에 일단 뭐 써놨습니까? 조세 부담에 탄력성과 수요의 가계 탄력성과 공급의 가계 탄력성이 달라서 배분이 다른데
그 정도는 탄력적인 자가 적게 부담, 비탄자가 많이 부담 이 뜻이에요. 되나요? 그거 적어놓은 거고요. 넘어가고. 넘어갔습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부담조사의 경제적 효과가 있어요. 있나요?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두 번째. 정부가 세 수입을 늘리고 뭐요? 세 수입을 늘리고 효율적인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서는 뭐요? 조세를 어떻게 부과해야 되는가? 이 문제예요. 그럼 정부 측에서 이 세수입을 늘리고 이 부동산 시장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뭐요? 조세를 어떻게 매기는 게 바람직한가 이 말이에요. 맞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뭐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문제예요. 바람직한 뭐요? 조세 구조다 이 말이에요. 요점 여기 우리가 뭐요? 시험의 포인트예요. 여기 지금 시험의 포인트예요. 보면요, 이 세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보유세, 뭐요?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보유세가 있어요. 보유세의 제일 중요한 뭐 있어요? 재산세, 뭐요? 재산세. 또 하나가 뭐요? 거래세가 있어요. 거래세, 뭐요? 거래세. 거래세가 뭐가 있다고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맞나요? 이렇게 뭐라 부르게 돼요? 유통가세, 유통세 쓰기도 하죠. 유통세. 세 쓰기죠. 원래 이 보유세는요, 이거는요, 1년마다 계속 받아요. 맞나요? 아, 누가 가지든 간에 1년마다 몇 받죠? 6월 1일 기준. 뭐요? 아, 과세 기준이 6월 1일 기준. 맞다,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가 소유하겠네, 그죠? 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누가 소유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진 사람 우리는요, 국가 볼 땐 봉이야, 봉. 뭐라고요? 봉. 뭐라고요? 봉. 국가 볼 때 이 사람 보면요, 봉 잡았다 하는 거예요. 맞나고요? 1년마다 세금 낼 사람. 맞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는요, 요 세는요, 요 가지고요, 봉을 만들어야 돼. 맞다고요? 그래서 이거는요, 바람직한 이용에 대해서는요, 저율을 매겨야 돼요. 뭔다고요? 저율을 적용해야 돼요. 바람직한 이용에 대해서는요, 세율을 낮게 매겨야 돼요. 뭔다고요? 그러면은 비바람직한 이용은요, 뭐 1가구가 필요 이상으로 3개나 가 있다는 거 있잖아요. 또 투기 목적인 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비바람직한 이용은요, 이는 고율 이용에 대해서는요, 고율을 적용해야 돼요. 뭐요? 예를 들어서 바람직한 이용에 대해서는요, 세율을요, 얼마요? 0.5% 매겨야 돼. 몇 프로? 우리나라는 지금 재산세가 표현세율이 얼마입니까?
0.3이 나오죠. 그죠? 매겨야 돼요. 이 사람은요, 몇 프로 매길까요? 몇 프로? 몇 프로? 100% 됐다지. 몇 프로? 100%. 바로 엎어집니다. 맞나고요? 바로 엎어집니다. 100% 붙으면 이건 재산 가격이잖아요. 재산 가격이 만약에 5억이면요, 5억 다 된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우리나라 하면 바로 뭐요? 바로 국고로 함수해버립니다. 맞나요? 이런 말이 지금 토지 공개념이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한번 계속 놓죠. 토지 공개념 맞나요? 바람직한 이용 자체는 거의 뭡니까? 국고로 함수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이용이 아니고 비바람직한 이용에다 적용하는 게 뭐예요? 토지 공개념이에요. 바람직한 이용은 조율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주택 갖고 있어요. 맞나요? 그러고서 뭐냐 싸게 준단 말이에요. 맞나요? 근데 비바람직한 거 있잖아요. 투기 이런 것들. 또 바람직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서 뭐요? 부도산은 개인의 사유인 동시에 그 선행 단계는요. 국유예요. 국유. 뭐예요? 우리는 소유권을 빌려받은 거지. 토지 그 자체는 국유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비바람직한 인간한테 부도산을 줄 필요가 있어요. 뺏어야 돼요. 뺏어야지. 그게 토지 공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뭐다? 이게 바로 이게 뭐다? 이게 토지 공개념이에요. 부도산은 뭐다? 사유 이전에 국유라는 거예요. 뭐요? 맞나요? 토지 공개념. 100%. 그럼 봐보세요. 지금 현재 6월 1일 다 돼갔어. 언제요? 지금 현재 5월 뭐요? 지금 현재 10일이에요. 언제요? 이제 20년 지나면 6월 1일이야. 언제 된다고요? 1일이 될까? 그죠? 이 사람은 발발 떨겠네. 그죠?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팔로 내놓겠죠? 6일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100% 지금 사면요, 그대로 뭡니까? 이 사람한테 처분한단 말이에요. 뭔다고요? 이 사람은, 뭐요? 이 사람은 판단 말이에요. 양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뭔다고요? 양수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비바람직한 이용이, 바람직한 이용은 전환되잖아요. 주택이 없는 사람은 사도 저율이니까, 안 그래요? 이 사람은 만듭니까? 비바람직하니까 100% 때려 맞는 것보다는 팔이 낫죠? 이래야 뭡니까? 비바람직한 이용이 바람직한 이용으로 전환된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이걸 제시한 사람이 이게 뭔가 하면 이게요. 토지 단일세 운동이에요. 뭐요? 뭐라고요? 이게 토지 단일세 운동이라고요. 이게 미국의 이게 헨리 조지라고요. 누구요? 이게 헨리 조지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 알아요? 이 사람 한 번 만나봤어요? 반장님 한 번 만나봤죠?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 누구요? 누구 때요? 들어본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 때 강남 불빛 한약하고 했었잖아요. 그때 토지 정책 문재인 정부에서 토지 정책 있잖아요. 그 팀장이 이중호 박사예요. 저 사람이 헨리 조지 정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누가요? 이쪽을 연구한 사람이라니까. 요 이중호 박사가 이쪽으로 뭡니까? 연구한 박사예요. 되나요? 그래 이게 계속 힘이 나왔던 거예요. 요 사람이 사회주의예요. 뭐라고요? 학파는 사회주의예요. 근데 이때 사회주의가요. 지금 말하는 그런 사회주의가 아니고 뭔다고요?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것은 뭡니까?
공기님을 대입해가지고 해소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 되나요? 이해갑니까?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당연하게 뭡니까? 싫으면은 바로 넘기겠지. 맞나요? 그럼 당연하게 바람직한 도전이 될 텐데 뭐 하려고 뭐 50% 사유지 해서는 얘기죠. 100% 때리면 되겠지. 안 그래요? 그럼 비바람직한 이용을 토지 이용할 사람이 없잖아요. 간단한 거 가지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하면요. 토지는 공급이 완전 비탈직이에요. 뭔다고요? 양을 줄 수 없잖아요. 가격을. 맞나요? 토지는 공급이 뭐요? 완전 비탈직이에요. 그럼 뭐 완전 비탈직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우리가 양이 있고 여기가 재료가 있고 피가 있으면요. 요만큼 딱 양이 딱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딱 제한돼 있죠? 제한돼 있죠? 그러면요. 부정성과 영속성 때문에요. 양을 뭐요? 늘리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해요. 맞나요? 양이 늘지 않는 것은 뭐다? 증가하지 않는 것은 뭐다? 부정성이잖아요. 그럼 양이 줄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지 않는 것은 영속성이죠. 일반적인 뭐요? 늘리고 줄 수 있는 거는요. 장기적으로 세금 때리면 공급이 적어져 버려요. 맞나요? 세금 부담 때문에. 맞나요? 그 토지는 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내도 세금 낸다 이 뜻이에요. 맞나요? 맞나요? 그러니까 비바람직한 이용에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 양이 있을 때 비발리성이 있을 때 여기에 세금 뗀다 해서 뭡니까? 이 사람 양을 줄 수가 없어요. 맞나요? 다만 양은 줄지 않는데 소유권이 이전될 뿐이에요. 뭐가 된다고요? 맞나요? 이게 소유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요? 100% 세금을 증세하면 뭔다고요? 어때요? 보유세. 세를 뭐요? 증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수입은 많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세수입은 많아지지. 100% 뺏어버리는데 맞나요? 세수입은 많아지죠. 그러면요. 이 세수입 받아도 재정은 넉넉해요. 그러니까 요 세금 말고는 다른 모든 세금은 다 폐지하자는 거죠. 뭐요? 요 세금을 받아도 재정은 충분해요. 그러면 다른 세금은 모두 폐지하자는 거예요. 이게 토지 단일세 운동이에요. 뭐요? 여기만 세금 때리자는 거죠. 이해갑니까? 다른 세금은 다 없애버리고 요것만 충분하다는 거죠. 사회주의 대부답죠. 근데 이게 미국에서 이걸 하면 이게 통하겠어요? 뭐라 하겠어요? 미국에서 미친놈이라 하지 안 그래요? 저 미국이다. 미국 이 사람 미국 사람이야. 다 뭐라 하겠어요? 미친놈이라 하지 안 그래요?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면은 이런 줄은 맞죠? 그죠? 비바람직한 이용하지 말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세금 100% 때려버리면은 당연하게 뭐요? 이 사람은 바람직한 이용한테 파니까 토지가 효율 이용되겠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요. 자원 배분의 왜곡이 전혀 없어요. 뭔다고요? 양이 줄면은 세금 때렸더니 양이 줄면은 자원 배분이 왜곡될 텐데 양이 줄지 않는 거니까 뭐요? 세금 뭐요? 자원 배분의 왜곡이 전혀 없는 아주 뭐요? 효율적인 세금이 될 수 있다. 맞나요? 세금 많이 받아들이니까 효율적이지. 맞나요? 그리고 자원이 효율이 배분되죠. 바람직하지 못한 이용이
바람직한 이용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효율적이에요, 효율적 아니에요? 효율적이죠. 이론적으로는 아주 효율적인 세금이라는 거예요. 양이 줄지도 않고. 왜? 토지는 영수증에 양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줄지도 않고 세금은 딱딱 받아들이니까 세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자원배분이 뭡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이용에서 바람직하게 돌아가 버리니까 아주 좋은 세금이 될 수 있지. 맞나요? 요걸 주장한 거예요. 요게 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누가 죽었습니까? 이때 이분하고 지금 현재 정부하고는 조금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 지금 놓는 게 이거잖아요. 헌법에 개정이 논다, 들었다 하잖아 지금. 맞나요? 이 학풍이요. 우리 이거 있어, 시험 논다 봐야 돼요. 왜요? 학자들 이런 거 딱 놓으면요, 시사적인 표현들이 시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자본주의가 아니라면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죠. 이렇게 하면 비효율적 이용될 수가 없잖아요. 다 뺏기는데.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헌법 개정에 그 토지 공개님이 나오잖아요. 그 말 뜻 자체가 지금 현재 이걸 개정한 말을 보면 돼요. 이걸 예전에 노무현 정부가 실현하려다가 못했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맞나요? 이중우 박사. 토지 정책 실장입니다. 그때 부동산 대책위원회 할 때 되나요? 이겁니다. 같은 학부에 봐야 돼요. 색깔이. 쫄겠다, 야. 비효율적인 땅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이 말입니다. 다음. 자, 이거 보세요. 자, 근거 아시겠죠? 이리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은 틀린 말 아니죠, 그죠? 완전하게. 좀, 투기 이런 것들. 놀린 땅 이런 거. 이 투기라는 자체가 자꾸 이상하게 하는데 투기는 정부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 투기라는 자체가 뭔가 하면요, 놀리고 있는 거예요. 뭔다고요? 주차장이라도 깔으면 돼. 뭔다고요? 이용하고 있으면 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주차장이라도 해놓으면 돼. 놀리고 있는 그밖에 투기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으면은 그는요, 투기라 간주를 못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말하는 것은요, 투기다 이 말은요, 놀리고 있는 땅이라고. 놀리고 있는 땅. 되나요? 놀리고만 있으면 됩니다. 놀릴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게 있어요. 지금요, 사고 팔고 하는 세금 있죠? 이건 낮춰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두 개 다는요, 무조건 이거는요, 저율이 바람직해요. 뭐가요? 뭐 바람직하다? 저율을 적용시켜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은, 보유세는 바람직한 이용은 뭐요? 낮게 매기고, 이용하고 있는 땅, 놀리는 땅은 높게 때려야 되고, 맞나요? 이게 바람직한 거고, 요거는 무조건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빨리 이루어지지.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무조건 낮춰야 돼요. 요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택 같은 경우도 요걸 많이 받아들였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3억 이하는 지주세 쓰면서 합쳐가지고 1%죠. 6억 이하? 6억 이하. 그럼 9억 이하가 2%가? 9억 초과가 3%? 이 나갑니까? 1%, 2%, 3% 그죠? 나가죠. 지금 이제 6억 이하는 지금 이제 1% 적용시키잖아요. 그게 지주세 들면서 합쳐서 1%잖아요. 그죠? 원래 표준세율이 4%인데. 이 말이잖아요. 낮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지금 이제 무조건 낮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고 빨리 늦어지지. 이해갑니까? 이건 무조건 낮게 매게 돼요. 그래야 오히려 세수입이 늘고, 자주 하니까, 늘고, 또 뭡니까? 시장에서 사고 팔고가 잘 이루어지는 거니까 수요 공급이 효율이 되잖아요. 이게 사고 팔고잖아요. 그죠? 이건 무조건 낮춰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게 있었어요. 얘가요. 옛날에 또 요 정부 때, 누구 때요?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요 1가구 2주택자 이상입니다. 뭐요? 자 이상일 때 요 사람에 대해서는요 요리 때문에 됐는데 이 사람은 뭐인가 하면 여기다 또 양도세를 또 중과시켜버린 거예요. 얼마요? 그죠? 양도세를 그때 중과했단 말이에요. 중과했단 말이에요. 양도세가 50% 뭔다고요? 50% 때렸잖아 그때. 50% 때렸다면 50% 때렸단 말이에요. 때리니까 요 세금은 골 안 뗀 데다가 요걸 때려버리니까 사람들이요 양도세가 급이 나가지고 대통령 바뀔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뭔 때만요? 바뀌라면 좀 풀어주고 싶어. 안 그래요? 그때 그거 있었잖아요. 사기 안 그래요?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중시키니까요. 수요는 증가하는데 뭐요? 공급이 감소해버린 거예요. 뭔다고요? 뭐 급이 나가지고 여기 급이 나가지고 이걸 동결 효과라 불러요. 뭐요? 그러니까 공급이 꽁꽁 얼어버린 거예요. 공급이 동결돼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적어져 버리면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뭡니까? 균형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면 동수, 공급이 감소하면은 상승이죠. 반공. 맞나요? 그래가지고 오히려요. 이게 소위 그때 강남 불패 뭐요? 무슨 학교라고요? 그때 강남 불패 샀잖아요. 우리 강남의 아파트 값을 팍 폭등시켜버렸어. 오르고 또 올라가지고 만다고요? 그래가지고요. 강남 사람들은요. 이분 참 좋아해요. 아파트가 오래 좋다고. 만다고요? 그 가격이 오히려 만다고요? 급등해버린 거야. 만다고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사실은 거래세를 올리면 안 돼요. 우리 요걸 잡아야 되는 거지. 뭐요? 여기 잡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때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점이 바로 뭡니까? 재산세라는 게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이때 이걸 좀 올려했어요. 올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는 지방세여서 참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탄력세율이라고. 뭔다고요? 탄력세율 공부하죠. 50%. 그러니까 구청장이나 시장이 뭔다고요? 50%를 조정할 수 있어요. 50% 선에서 올려 낮출 수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가지고 그때 MB였거든. 누구요? 강남 뭐요? 저 시장하고 합성을 해가지고 50% 탈세를 적용시켜 버렸어요. 뭘 적용할 수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올렸더니 만다고요? 올렸더니 뭡니까? 적용해가지고요. 세금을 확 감면시켜 버린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은 요 분이 기분 나빠 안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만든 게 종합부동산세예요. 뭔다고요? 그때 만든 게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래? 너 재직이 넉넉하구나. 그러면은 재산세를 안 받아가는 그 돈은 내가 국세 종합부동산을 받아가겠다는 취지가 바로 종합부동산세예요. 그거예요. 근데 그때가 임기가 끝날 때였거든. 뭔다고요? 이 문제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시험 나오는 게 계속. 이거는 시사스럽기 때문에 계속 시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넘어가면은, 쭉 넘어가 보세요. 뭐 보여요? 양도소득세의 경제효과가 보이고. 맞나요? 또 뭐가 있어요? 헨리 조지의 토지 다연세 운동이 있고. 맞나요? 264에, 뭐 있어요? 싹을 1번 있습니까? 양도소득세 경제효과 있습니까? 264에 요거 써놨잖아요. 동결효과. 써놨습니까? 지금 1, 2, 3 그거 써놓은 그게 동결효과예요. 뭐요? 양도세를 올렸더니 양도세 부담 때문에 소유자가 주택을 팔려고 안 하는 거예요. 미룬단 말이에요. 그걸 만다고요? 동결효과. 해놨습니까? 밑에 있잖아요. 264페이지 제일 밑에 있나요? 1. 그 말이고요. 그래가지고 쭉 내려오니까 뭐 있습니까? 그 싼 거로 3번에 있나요? 뭐라 써놨습니까?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한 수요 감소보다 동결 효과가 클수록 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더 달성일수록 뭡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우리 거래량이 더 감소한다. 있나요?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뭐 보입니까? 헨리 조지의 토지 달세 운동이 있습니까?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 있나요? 그 사람이에요. 그 밑에 뭐 써놨습니까? 그 위에 있잖아요. 그 넷째 줄에 뭐 써놨습니까?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나 공헌이나 집 관계없이 이런 거잖아요. 그 이거는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 못한 거예요? 바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무조건 아닙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불로서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노력 안 하고 이거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투기 생기지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그 헨리 조지가 무조건 한다는 뜻이 아니고 좀 비바람직한 이용이 있어서 한다 이 말입니다. 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저희 토지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해놨잖아요. 그 뭐에 써놨습니까? 따라서 토지에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징수한다면 몇 프로? 징수한다면 토지 가치세의 수입만으로도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가치에 대한 조세 외에는 모든 조세를 철폐한다. 맞나요? 토지 땅에서 내가 농담 따먹게 하는 줄 알았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직한 용이 아니고요. 앞에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 없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서 명이다 이 말입니다. 가치세는 이 말이에요. 그죠? 비바람직한 이용 되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쭉 돼 있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뭐 써놨습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탈직이다 쭉 해놨죠. 그래서 이때는 뭔다고요? 자원 배분의 비효율 있는 것들이 뭐요? 전혀 발생하지 않는 조세라는 거예요. 뭔다고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단 말 자체는 뭡니까? 아주 효율적인 세금이다 이 말이에요. 콜? 알겠는가? 그럼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66 옳은 것은 뭐요? 옳은 것은 28회 작년도 문제네요. 옳은 것은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죠. 재산세를 부과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 가격은 상승한다. 아니 재산세를 부과하면 당연하게 재산 부담 때문에 수요가 작아지지. 맞나요? 조세 부과는 다 수요 감소잖아요. 그럼 수요 감소하면은 가격은 상승하여 하락해요? 하락하죠. 다음 자,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합니까? 감소하죠. 그래서 세금 부담은 다 수요와 공급의 동시 감소예요. 뭐라고요? 앞에 했잖아요. 세율의 증가는 수요와 공급의 동시 감소예요. 조세 정책이니까. 맞나요? 수요 공급이 동시에 감소해요. 다음 세 번째, 주택에 지대세를 낮춰주면은 세율의 감소니까 수요와 공급의 동시 증가지. 맞나요? 지득이니까는 수요 쪽이겠네. 그죠? 증가한다. 이 앞에 했다는 정책할 때 금정책, 이자율 인하, LTV가 증가하면 수요와 공급의 동시 증가. 조세가 세율을 인상하면 수요와 공급의 동시 감소. 세율이 인하되면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동시 증가. 맞나요? 또 공적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와 공급의 동시 증가. 맞나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다음 자, 증가한다.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를 한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주택의 처분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알죠? 양도세를 올리니까 양도세가 겁이 나가지고 매도 시기를 연기시킨다는 말이에요. 맞나요? 연기시켜가지고 공급이 감소되는 효과예요. 공급이 꽁꽁 온다. 맞다고요? 그래서 이게 동결 효과라는 거예요. 맞나요? 반대로 써놨죠? 반대로 양도소득세가 겁이 나서 양도 시기를 미루는 거예요. 뭐 팔고 세금 부담 줄이려고. 되나요? 동결 효과. 그 다음에 공급의 갈달성이 0입니다. 0.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탈직이죠. 공급이 완전 비탈직이면 전부 다 공급자가 다 부담하겠지. 누가요? 공급이 완전 비타임입니까? 공급이 완전 비타임입니까? 맞나요? 공급자가 전부 부담. 답은 5번이네. 그죠? 소유자가 공급자잖아요. 맞나요? 답은 5번.
문제는 쉬워요. 그죠? 이게 다 했잖아요. 탄력성이 연결된다고. 뭔다고요? 탄력자는 상대 유리한 쪽이 탄력적, 불리한 쪽이 비탄력적이잖아요. 다 탄력성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에 얘기했잖아요. 수요, 공급, 가격 이런 것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기 연결되어 온단 말이죠. 다 그래요? 연결되어 오기 때문에 수요, 공급, 탄력성, 균형과 그건 중요하다는 뜻이요. 되나요? 자, 문제 한번 보죠. 13번. 몇 번요? 13번. 옳은 것은 1.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양도소득세입니다. 거래세, 양도소득세 이쪽입니다. 거래세. 어디 갔나? 요거. 그죠? 이쪽. 중과되면 소유자가 재산을 계속 보유함에 따라 시장에서 자산 거래가 위축되는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맞나요? 이 말이죠. 그대로. 다음 2.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작게 부담하게 된다. 맞나요? 탄력성 작은 쪽이 비탄력적인데, 탄력성이 작은 쪽이 비탄력적인데, 그럼 많이 부담이지. 탄력성은 작은 쪽이 비탄력적. 맞나요? 비탄력적이니까 많이 부담이지. 다음 몇 번? 1번. 1번 답이죠. 옳은 거니까 1번. 수요 탄력성은 작은 쪽이 비탄력적이잖아요. 작은 쪽이니까 비탄력적이니까 많이 부담해야지. 다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고 야또 수요가 비탄력적이죠. 그럼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공급 쪽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맞나요? 그럼 3번도 답이네. 항상 2개, 3개가 답이 있다고 긴장을 하고 봐야 돼. 긴장을 하고. 뭐 한다고요? 긴장을 하고. 1번이 답이라고 긴장의 끈을 풀면 안 됩니다. 얕전 비탄자가 수요 쪽이니까 수요가 탄력성이 비탄력이니까 수요 쪽이니까 수요자가 많이 부담. 맞나요? 많이 부담. 다음.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이때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까? 아니면 바람직한 이용에는 저율을, 비바람직한 이용에는 고의를 매게 됩니까? 차등 있게 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야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이 바람직한 사람한테 팔지. 맞나요? 그럼 4번 틀렸죠? 틀렸고. 차등. 다음 5번. 주택에 대하여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면 뭐요? 역진세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람직한 세금이 될 수 있다. 맞나요? 역진세가 아니고 누진세. 뭔다고요? 누진세. 이렇게 바람직한 이용에는 낮게 해주고 비바람직한데 해야 뭐요? 효율적인 누진매의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역진세는요, 우리 가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게 역진이에요. 맞나요?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내버리는 게 역진세라니까. 오히려 일률적인 세금을 매기면 역진세가 되는 거예요. 뭔다고요? 일률적인 세금은 역진세, 차등과세가 누진세. 다음 14번. 부동산에 대한 조세 인상에 따른 경제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은 거래세의 경우 뭐요? 거래세의 경우 얕은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입니다. 그럼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누가 더 많이 부담합니까? 수요 곡선이 공급에 더 탄력적인 게 수요가 더 탄력적이죠.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누가 더 많이 부담합니까? 수요가 더 탄력적인데 수요자가 작게 부담하지. 수요 곡선이 공급에 비해 더 탄력적이니까 수요가 더 탄력적이니까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의 조세 부담이 더 커진다. 맞지? 맞나요? 수요가 더 탄력적이니까 수요자가 작게 부담하니까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하겠지. 맞나요? 항상 주체가 누가 봐야 돼요? 수요 곡선이면 수요자 쪽, 공급이면 공급자 쪽. 콜?
그러면 하자 없죠? 수요자가 작게 부담이니까 공급자가 많이 부담. 거래세의 경우 공곡선이 수요곡선에 비해 공곡선이 더 비탈적입니다. 그럼 누가 더 부담이 큽니까? 공급자의 부담이 더 크다.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의 조세 부담이 더 커진다. 맞나요? 여하튼 비탈자가 많이 부담 무조건. 하자 없고 거래세가 인상될 경우 수요자의 소비자 잉여와 공급자의 생산자 잉여가 모두 증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나요? 감소하지. 잉여가 이익이 남는 건데 세금을 많이 내버리면은 남는 게 작아지지. 잉여가 이익인데 남는 건데 맞나요?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매매 가격이 수요 공볼 때 매매 가격이 매매가 둘 다요? 1억씩이 얼마요? 1억을 주고 받아서 가격으로 얼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요 세금으로요 1,000만 내놨어. 얼마요? 몇 내놨어요? 그럼 남는 게 얼마 남아요? 수요자들은요 1억에서 뭡니까? 주유소 수요자는요 주유소 1,000만 더 내도 되잖아요. 1,000만 되죠? 그럼 수요자는요 지불 가격이요 1억 1,000만 되는 거야. 얼마 된다고요? 맞나요? 구입 가격 1억에다가 주유소 1,000만 하면 1억 1,000만 준 거 아니에요? 지불 가격이? 맞나요? 수요자들은 지불 가격이 매매가 1억에 주유세 1억 1,000만 원 1,000만 원이지. 근데요 공급자는요 수입 가격이 뭐요? 받는 가격 자기는요 9천만 되는 거예요. 얼마 된다고요? 1억 받아가지고 야채 1,000만 주고 나면 9천밖에 안 남잖아요. 맞나요? 그럼 결국 소비자가 볼 때는요 지출이 더 많아지는 거고 공급자 볼 때는 수입이 작아지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서로가 이익이 되는 거에 다 손해예요. 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팔고 알란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럼 당연하게 소비자가 남는 거든 공급자 남는 거든 잉여가 작아지지. 잉여는 이익이라 보면 돼. 이익 되나요? 둘 다 세금 많이 내면 둘 다 손해보는 거지 뭘. 맞나요? 정부만 살찌는 거지. 누구만 살찐다고? 정부만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는요 잉여는 그냥 이익이라 보면 돼요. 맞나요? 각자가 볼 때는 세금 많이 내면은 남는 게 작아지지. 맞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 몇 번? 3번. 이제 모두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다. 맞나요? 잉여는 그냥 이익으로 받으면 된다. 이익. 각자의 이익. 다음. 정부가 조세 수입 증대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서는 거래세율을 높이고 또한 비바람직한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보유세를 높일수록 효과적이다. 맞나요? 무조건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니까. 거래세를 낮추고 왜 가슴이 아프게 자꾸 하나. 거래세 낮추고 비바람직한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높일수록. 맞습니다. 거래세율을 낮추고 해야 돼요. 틀렸죠? 거래세는 무조건 낮춰야 됩니다. 그래 사고팔고 자꾸 하지. 다음 헨리 조지의 토지 다일세 운동에 의하면 토지의 공급이 완전 비탈진 상황에서 토지 보유세를 중과하면 자원 배분에 왜곡이 없는 효율적인 세금이 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그 답은 3번과 4번. 좀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수준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정확히 모르면은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시험 수준보다 한 2단계 위를 보면 돼요. 난이도가 정확히 정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또 울지 말고. 네. 다음 15번. 부동산 시장이 과열입니다. 과열이면 규제를 해야 됩니까? 풀어야 됩니까? 규제되죠. 그럼 수요 공급을 줄여야 되죠. 둘 다. 그죠? 과열이니까. 그죠? 과열이니까. 시장이 과열이니까.
그럼 안전정책이니까 양도세 인상 되네, 그죠? 그 다음에 전매 제한 기간의 확대 맞나요? 아, 내가 다시 샀다 팔 때 전매 제한하는 기간을 만약에 3년 잡았는데 이제 5년을 확대해버리면은 5년 사이 뭐 사면 못 팔잖아요. 그럼 전매 제한 기간이 확대가 규제 맞잖아요. 샀다가 대파는 게 전매잖아요. 전매 기간을 3년을 인정했던 걸 이제 뭐야 인구 과일 주기에서는 5년 잡아버리면은 더 사고 못 하잖아요. 그럼 이는 전매 제한 기간을 확대니까 규제 강화해요. 맞나요? 맞나요? 샀다가 다시 파는 기간을 3년 내에 못 팔게 하다가 이제 샀다가 다시 파는 기간을 5년을 늘려버리면은 더 사고 못 하는 것이 안 그래요? 그게 강하지. 그럼 되고 답 되죠? 이건 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거는 완화죠. 완화인지 그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주택청약지 재당첨 제한을 폐지해버립니다. 맞나요? 그는 규제에 강합니까? 완합니까? 완하지. 재당첨이 제한을 폐지해버렸으니까. 완하죠? 제한이 구제인데 폐지해버렸으니까 완하지. 그죠? 제한이 규제인데 제한을 폐지했으니까 완하지.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뭡니까? 2개, 3개, 4개 막 사는 걸 제한하는 것은 뭡니까? 폐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 2개, 3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완하지. 말이 좀 이상합니까? 이거 감지평가에서 시험 나왔던 거예요. 감지평가에서 시험 나왔던 거예요, 이거. 다음, 담보 인정 비율 및 총 부채 상환 비율의 축소 됩니까? 그러면 답은 2번입니까? 기억, 니은, 미음. 쉽죠? 근데 이게 말이 바꿔놓으면요, 그거 해요. 그죠? 별거 아닌 것 해도. 축하합니다. 5문제. 몇 문제요? 5문제. 응? 공공재? 틀린 것은?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은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지. 맞나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일부 틀렸죠? 비자가 빠졌잖아요. 비경합, 비배제. 경합이 뭐요? 경합이 공동소비 가능성, 비경합. 비배제는 뭐요? 무임승차. 맞나요? 1번 틀렸고. 2번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 맡기면 과소생산입니까? 과다생산입니까? 과소생산. 2번도 틀렸고. 맞나요? 앞에 했잖아요. 안 좋은 놈만 부의예부 효과만 과다생산. 좋은 거 정의예부 효과가 공공재는 좋은 거니까. 맞나요? 과소생산. 또 1번, 2번 틀렸고.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맞나요? 정부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공공재인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공급하고 있다. 직접 공급. 그죠? 그 다음에 공공재는 정의 예부 효과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맞나요? 답은 1번과 2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투자론을 들어갈 건데, 투자론은 한번 좀 또 잊어버릴 거니까, 동작 한번 듣고 오세요. 투자 했던 거, 1, 10달 한번 듣고 오세요.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